빨래를 널어도 세상은 세대 혐오, 지역 혐오, 남녀 혐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난 남편과의 관계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가 내 위에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 그 근거는 성경이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고 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따른다. 빨래를 널어도 남편의 옷을 내 위쪽에다가 넣는다. 내 옷이 남편 위로 올라가 있지 않게 한다. 남편이 나의 연하이지만 그건 상관이 없다. 내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가벼운 숟가락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둘 다 그걸 좋아하지만 난 늘 남편에게 양보한다. 난 만든 지 좀 된 음식은 내 접시에, 막 만든 음식은 남편 접시에 담는다. 빵을 사서 홀수 조각이면 하나를 내가 덜 먹는다. 항상 어른으로 그를 대접한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조선시대 여자냐고 하겠지만 난 마음은 조선시대 여자가 맞다. 남편은 투잡을 해서 너무 바빠서 청소, 장보기, 빨래 정리, 요리 등 모두가 다 나 혼자 한다. 교회 갈 때만 시간이 쫓겨 그가 설거지를 해준다. 물론 내가 온라인 쇼핑을 못해서 그가 큰 소모품을 사준다. 그는 나보다 훨씬 힘든 일을 장시간 하기 때문에 난 내가 모든 걸 집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불평 없이 하고 있다. 그럼 남편은 날 자신보다 더 아껴준다. 생활 속에 늘 최고의 존중으로 대해준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나보다 귀하게 대접하면 상대도 그렇게 날 대해주는 걸 항상 느끼고 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것. 난 미신 카페에서 활동하며 내 손바느질 작품을 올리고 난다. 난 좋아하는 걸 3개 꼽으라면 하나님, 옷, 글쓰기라고 할 것 같다. 옷을 너무 좋아해서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칭찬도 많이 받았었다. 옷에 대한 꿈도 자주 꾸고 젊었을 땐 옷에 대한 소비도 많았었다. 옷을 너무 좋아하던 내가 환경과 제로 웨스트 미니멀리스트가 되면서 새 옷을 안 사게 되었고 만들기 시작한 게 10벌이 넘어간다. 내 손때가 묻어서인지 내가 만든 티셔츠만 입고 다닌다. 많은 분들이 왜 미싱을 안 하냐는 소리를 하신다. 미싱을 하면 난 제대로 해야 해서 아마 시간이 많이 들일 것 같았다. 그래서 안 배우기로 결심했고 손바느질만 간간히 하고 있다. 난 하나님과 글쓰기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에 빠지는 것에 주의하고 있다. 나도 사람이라 유튜브 중에 재밌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긴다. 사람은 쉽게 어떤 대상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존재다. 난 빠져들지 않으려고 내가 자주 본 것 중에 흥미로운 것은 추천 거부를 눌렀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은 전문가가 못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취미 부자들은 연애나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취미들과 사랑에 빠져 진짜 사랑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선 덜 중요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가야 한다. 사랑은 멀티가 되지 않는다. 내가 바느질에 빠진 한 달간 책을 안 읽은 걸 깨달았다. 새벽 2, 3시까지 바느질을 하느라 책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의 유혹을 이기고 2시 반까지 책을 읽고 잤다. 이겨서 기뻤다. 미남 마케팅. 내가 자주 걸어다니는 길에 한 가게가 있다. 아이들이 뭔가 배우는 곳인데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를 열고 있다. 학생들이 배우러 오면 좋을 텐데 한 명의 어린이도 배우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나이 든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가게는 깨끗했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고 항상 성실하게 가게를 열고 계셨다. 다른 가게는 젊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게였다. 거긴 아이들이 박을 걸었고 마케팅도 잘하는지 여기저기 올라와 있었다. 젊은 사람이 있는 곳은 자주 문이 닫혀 있었다. 청소도 잘 되어 보이진 않았다. 물건이 방치되어 있는 걸 자주 보았다. 나이 든 분이 재미없고 구닥다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끼는 있지만 성실해 보이지 않는 젊은이보다 더 나은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한물간 나이라고 실력도 한물간 것은 아니다. 실력이 지혜까지 더해져 있을 수도 있다. 그저 보이는 것만이 젊은이만큼 싱그럽지 못할 뿐이다. 나이 많은 선생님에게 귀여운 천사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겠다. 예전에 내가 알던 비주얼로 소문난 두 청년이 어학원을 차려 대박난 일이 기억난다. 늘 모임에 불성실하던 그 청년들이 성실히 과연 가르칠까? 아님 미남 마케팅이 성공한 걸까? 외모와 젊음에 가려진 성실함이란 보화를 보는 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카페에서 자주 강퇴당하는 사람. 내가 강퇴당한 카페는 아마 10군데가 넘을 것이다. 스벅 불매글을 올렸다가 2군데 강퇴당했고, 할로윈 문화를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강퇴당했고, 사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강퇴당했고, 환경글을 썼다가 강퇴당했고, 환경글을 또 썼다가 그런 글 쓰면 연구 정지시킨다고 2번 경고를 당했다. 내 반쪽은 오늘은 어디 강퇴당했어? 라고 질문할 정도였다. 그들은 전부 재가입 금지도 시켰다. 내가 활동하는 카페들은 유연한 카페인 것 같다. 고맙다. 얼마 전 내가 속한 곳의 가장 높은 수장에게 메일을 보내고 싶어서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참 모진 소리를 들었다. 도대체 뭘 쓰려고 하냐고. 할 말이 있으면 손편지를 써와라. 남편에게도 안 쓰는 손편지까지 쓸 열정은 없어 그만두었다. 그저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이메일을 높은 분에게 보냈다가 자신이 얻게 된 좋은 경험을 소개해줬고, 그래서 나도 따라한 것 뿐이었는데, 그런데 시도는 완전히 밟혔다. 민주주의는 예의 있는 어투와 태도라면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든 그런 것 자체를 차단하는 곳이 참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난 내 학생에게 자주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 내 푸사를 매일 자주 바꾸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산만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 자기 친구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바꾸는데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여과 없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들었다. 나도 그의 기준으로 그 한심한 부류라서 왜 자꾸 바꾸는지 이유를 말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꾸 바꾸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 같았다. 다른 습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왜곡이 안 되고 오해가 안 생겨 혐오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내가 겪은 세상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르면 불편해하고 바로 맹공격을 퍼붓는다.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안 듣고 장벽을 쳐서 싫어하는 게 나쁜 것이다. 한 번이라도 다른 생각을 드러나 보자.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건 우연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에 간 남자. 최근 뉴스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그건 한 프랑스에 간 남자가 지하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다. 댓글을 읽어보니 그가 지갑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밑에 내려갔다가 고압 전기에 희생됐을 거라는 추측과 노숙자가 밀어서 희생됐을 거라는 말이었다. 그건 슬라이딩 도어가 없어서 밀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그곳에 사는 교민이 댓글로 확인해 주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노숙자로 무너지면 저런 사고가 많아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미국은 점점 치안이 나빠져 실리콘밸리마저 기업들이 철수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정부가 빈부격차를 신경 쓰지 않고 노숙자의 손을 놓다 보면 그들이 범죄자로 변해가는 것이다. 막다른 곳에 이른 그들이 사람을 해치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복지비가 40%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후원을 시작한 남북연합학교도 이유 없이 몇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을 들었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방치하거나 돕는 데 무관심하면 그들은 야수로 돌변해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주거지와 기본적 음식을 제공해 주어 그들이 살 수 있게 돕는 게 사실 모두를 위한 길이다. 지인이 지내는 건물에 한 젊은이가 전기랑 물이 끊겨서 밑에 관리실 화장실에서 물을 길러다 쓰는 걸 봤다고 했다. 공공요금을 못 낼 만큼의 상태로 떨어진 것이다. 그 사람이 자살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고물가 시대에 전기도 물세도 급히 오르는 요즘
이제 그렇게 무너질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무너진 그들을 인간적 도리로도 도와야겠지만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돕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방부제. 어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봤다. 난 눈물을 철철 흘렸다. 그 순수한 얼굴이 주는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유명인이었다. 그 아버지는 아이의 연약함을 채워주느라 그런지 멋진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늙어졌고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온유하고 아름다웠다. 사람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 아프면 인간은 순결해진다. 소박한 생각밖에는 안 된다. 아프지만 않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면 딴 생각이 든다. 욕망이 꿈틀거린다. 아프고 순결해지느냐, 건강하고 부패하느냐. 아프고 변함없이 깨끗하게 사는 인생이 건강하고 헛짓하는 인생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엔 멋진 사람이었어서 꽤 좋아했었는데 세월이 흘러 잊혀졌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지없이 변질되어 있었다. 사람은 스스로는 깨끗하게 지킬 힘이 없는 것 같다. 고통이란 방부제가 있어야 정결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쉬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